안녕하세요. 박투수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GS 칼텍스는 이번 시즌에도 리그 최강 공격수 지젤 실바를 잔류시키며 팀의 핵심 화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시즌 득점왕에 오른 실바의 폭발적인 공격력은 여전히 모든 팀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힌다. 새롭게 합류한 아시아 쿼터 레이나 토쿠쿠는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실바와 다른 색깔의 공격을 보여주며 전술적인 폭을 넓혀줄 카드다. FA 시장에서도 내실을 다졌다. 아웃사이드 히터 유서연과 권민지를 모두 잔류시키며 팀의 주축 전력을 그대로 지켰다. 두 선수는 지난 시즌보다 한층 성장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실바와 함께 삼각 공격 라인을 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 누수 없이 시즌을 맞이하는 GS 칼텍스는 젊고 에너지 넘치는 배구로 플레이오프 진출 이상의 성과를 노리고 있다. IBK 기업은행은 이번 비시즌에서 가장 활발한 보강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리그 정상급 리베로 임명옥을 사인 엔드트레이드 방식으로 영입하며 수비 라인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의 단단한 수비진의 임명옥이 가세하면서 코트 전체가 한층 더 안정된 모습이다. 내부 FA였던 육서영과 김채연도 잔류에 성공해 전력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 덴착과 재계약을 체결하며 팀의 중심을 그대로 유지했고, 아시아 쿼터로는 호주 국가대표 알리사 킹켈라를 영입해 공격 루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리시브 라인의 안정은 세터 김하경의 플레이메이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덕분에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공격 전개가 다채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GS 칼텍스는 여전히 실바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공격을 자랑하지만 국내 선수층의 두께가 우승 후보들과 비교하면 다소 아쉽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눈에 띄지만 아직은 경험면에서 불안 요소가 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공수 밸런스가 리그 최상급으로 평가된다. 주포 빅토리아와 아쿼, 킹켈라의 조합은 강력한 득점력을 예고하고 리베로 임명옥의 합류로 수비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세터 김하경도 경기 운영 능력이 눈에 띄게 발전하면서 팀 전체의 조직력이 한층 견고해졌다. 두 팀 모두 비시즌 동안 플러스 요인이 많았지만 전력의 완성도와 밸런스 면에서는 기업은행이 조금 더 앞선다. 개막전에서는 GS 칼텍스가 한 세트를 가져가며 저항하겠지만 경기의 흐름은 결국 IBK 기업은행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창원 LG를 70대 62로 제압하며 4승 2패, 단독 2위에 올랐다. 특히 LG의 강력한 골밑을 완벽히 봉쇄한 수비력이 인상적이었다. 팀의 1옵션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내외곽을 오가며 공격을 이끌고 브라이스 워싱턴이 골밑에서 힘을 더한다. 최근 3연승을 달리는 가운데 박지훈과 전성현의 공백도 팀 전체의 조직력으로 잘 메워지고 있다. 유도훈 감독은 두 선수가 여전히 출전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브라이언트의 꾸준한 득점이 중요하다. 야투율이 아직 30%대에 머물러 있지만 그의 높이와 수비 집중력은 여전히 팀의 핵심이다. LG전에서 보여준 강력한 수비 조직력은 현대모비스의 골밑 공략을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서울 SK를 원정에서 78대 75로 꺾으며 3승 3패로 균형을 맞췄다. SK전에서는 레이션 해먼즈가 16.8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정준원이 3점 슛 4개 포함 22점을 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작성했다. 로메로의 컨디션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박무빈이 살아나고 서명진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팀 전체의 밸런스가 잡히고 있다. 이번 승리는 3점 슛 12개를 터뜨린 외곽 화력 덕분이었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외곽 슛이 정관장의 짜임새 있는 수비를 뚫는 핵심 무기가 될 전망이다. 해먼즈와 로메로의 부담을 덜어줄 이승현, 함지훈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3연승 중인 정관장과 2연승을 노리는 현대모비스가 만난다. 두 팀 모두 분위기가 좋고 자신감이 높다. 정관장은 오브라이언트와 워싱턴, 현대모비스는 해먼즈와 로메로의 외국인 듀오가 맞붙는 골밑 싸움이 승부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정관장은 현재 리그 최상위 수준의 수비력을 자랑하며 특히 팀 전체의 협력 수비 완성도가 돋보인다. 현대모비스가 외곽에서 변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꾸준한 수비와 리바운드 집중력에서 앞서는 정관장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고양 소노는 최근 경기력 기복이 크지 않으며 안정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전창진 감독 체제에서 팀의 색깔이 뚜렷해졌고 공격에서는 앤드류 니콜슨이 여전히 중심이다. 니콜슨은 페인트 존과 미드레인지 모두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며 경기당 20점 이상을 꾸준히 기록 중이다. 여기에 가드 전성현이 외곽에서 득점을 지원하고 김준환이 빠른 트랜지션을 통해 공격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백코트 수비에서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종종 나타난다. 특히 상대의 하이 픽앤롤에 대한 대응이 매끄럽지 않아 로테이션이 늦을 경우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의 수비 강도는 높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점은 긍정적이다.
부산 KCC의 높이에 맞서기 위해선 니콜슨과 최승욱의 협력 수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KCC는 시즌 초반 불안정했던 경기력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라거나가 여전히 골밑에서 중심을 잡고 있고 허웅과 이승현의 조합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허웅은 최근 경기에서 외곽슛 감각이 돌아오며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고 이승현은 수비와 스크린 플레이로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 후반 집중력이다. 리드를 잡고도 수비 로테이션이 무너지며 추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트랜지션 공격이 빠르고 외국인 선수 브랜든 브라운이 벤치에서 힘을 더해주며 세컨 유닛의 에너지가 살아났다. 최근 들어 라거나 브라운 투 빅 라인업을 병행하며 리바운드 장악력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이다. 손호는 홈에서 탄탄한 수비와 니콜슨의 꾸준한 득점력이 강점이고 KCC는 전체적인 전력의 완성도와 높이에서 우세하다. 외곽에서는 전성현과 허웅의 슈팅 대결이 승부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경기 초반은 손호가 수비를 앞세워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KCC의 전력 깊이가 빛날 전망이다. 니콜슨이 막히는 순간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전력 유지가 가능한 KCC가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보인다. SK는 최근 리그에서 가장 압박감 있는 수비 농구를 보여주고 있다. 김선영과 오재현이 주도하는 백코트 압박은 상대 빌드업을 무너뜨리는 핵심이다. 자밀 원희는 여전히 팀의 중심으로 포스트업과 미드레인지 모두에서 안정적인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다. 원희가 골밑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면 외곽에서 최준용과 허일영의 오픈 찬스도 자연스럽게 열린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는 벤치 득점이 부족한 것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주전 의존도가 높아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홈에서는 여전히 빠른 트랜지션과 조직적인 수비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DB는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선 알바노와 강상재, 헨리 앨런슨이 이끄는 삼각축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알바노는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으로 팀 공격의 리듬을 이끌고 있으며 앨런슨은 내외곽을 오가는 전천후 빅맨으로 활약 중이다. 강상재는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팀의 밸런스를 잡아주며 외곽에서도 정확한 슈팅으로 득점을 보탠다. 최근 DB는 4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수비와 공격 전환 속도가 리그 최상위권에 속한다. 문제는 상대의 강한 압박 수비에 대한 대처다. 알바노의 볼 운반이 흔들릴 경우 팀 전체의 리듬이 무너질 수 있어 SK의 압박을 이겨내는 것이 핵심이다. 두 팀 모두 전력이 탄탄하고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SK는 원희 중심의 하프코트 농구와 압박 수비가 강점이고 DB는 빠른 템포와 다채로운 공격 루트로 맞선다. 경기 초반은 SK의 수비 압박이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지만 DB는 알바노의 템포 조절과 앨런슨의 하이포스트 전개로 반격할 것이다. 승부는 후반 체력전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SK의 주전 의존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DB의 고른 득점 분포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